네, 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모모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예, 이거는 원가 배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그러니까 요거 뭐 제조간접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합리적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대응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원가 배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이고요. 자, 2번 갑니다. 다음에 공통원가 배분 기준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우리가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인과관계 기준이었죠. 인과관계 기준. 1번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3가지 중에 적당한 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분하는 가장 적합한 배분 방법은, 자, 임차료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적합하겠어요? 면적이 가장 적합하겠죠. 자,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4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수선 비용 같은 경우는 뭘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랬죠? 생각하시는 거랬어요. 수선 횟수 또는 그 수선 시간, 그런 걸로 배분하면 합리적일 거고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접비, 이거는 저기 뭐 직접 어,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배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생산자 근로자 임금 비율, 이것도 직접비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뭐 답은 1번 보시면 되겠고, 4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가장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는 겁니다. 옳은 것.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이 말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용하기가 쉬웠죠. 그러나 부정확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네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요거 맞는 말이네요. 단계 배분법은 2가지 고려해라고 그랬죠. 그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거고, 직접법과 상호 배분법의 절충한 방법이다. 절충이라는 말, 그 2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보조 분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보조 분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된다? 이거 틀린 말이죠. 다 배부가 되어야 하겠죠. 틀렸고. 4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다 고려하는 게 상호배분법이에요. 이거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다음 중 분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래요. 1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제공을 일부만 고려하는 거는 무슨 방법이었죠? 단계 배분법이었어요.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거는 배부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배부하지 않는 절충한 방법이라 했죠. 직접하고 단계, 상호에 절충한 방법. 그게 다른 말로 일부는 배부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법은 완전히 무시, 그러니까 하나도 인식하지 않는 거고, 단계 배분법은 일부를 인식하는 거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인식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아까 1번이 뭐라 했죠?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제공을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게 맞네요. 일부만 고려하는 게 단계 배분법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방법. 이것도 맞네요. 3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부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식이다. 이것도 맞네요. 자, 가장 정확한 게 상호 배분법이었습니다. 4번 상호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의 절충적인 중간 형태다. 이 말이 틀렸네요. 이 절충한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 아니라 단계 배분법이었어요. 단계. 그리고 뭘 절충했냐면 직접하고 상호 배분법을 절충한 거였죠. 오늘 틀린 말이네요.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건 상호 배분법을 잘 설명한 내용이네요. 맞는 말이고. 자, 지금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죠. 단계 배분법 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 했죠. 순서, 그 다음에 절충, 두 말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고,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분법보다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말인데요. 그 정확도를 보면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요. 자,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고요. 일부 예외적으로는 오히려 단계가 직접보다 더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계가 직접보다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됐고요.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자가 용역도 고려하여 1차적으로 배분 후 제조 부문에 다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건 자가 용역을 고려하는 거는 지금 직접 배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네요. 3번도 틀렸고. 4번 지금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네. 이거 지금 1번, 2번 다 맞는 얘기고 3번이 틀렸죠. 직접 배분법은 고려하지 않는 게 직접 배분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원가 배분은 인과관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 인과관계 기준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건 인과관계가 있어야 좋다. 그런 얘기죠. 7번.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 1번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 그거 직접 맞네요. 직접 배분법 맞죠?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걸 찾으랍니다. 2번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3번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거.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 맞네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은 직접 배분법을 설명한 거, 2번은 단계 배분법을 설명한 것, 3번은 상호 배분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4번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한다. 자,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건 이중배분율법이었죠. 자, 제조간접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으면 단일배분율법이고, 자,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는 거는 이중배분율법이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계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너무 떨 거 없습니다. 8번 다음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는 직접 배분법을 얘기하는 거네요. 배부할 경우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그러니까 수선에서 조립으로 보낼 때 그 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제조간접비. 그럼 수선 부분이 보낼 금액은 8만 원이에요.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조립 부분에 보내는 거. 자, 이걸 계산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조 부분을 보니까 수선 부분이 관리 부분에 20% 줬는데, 자, 직접 배분법 이거 다 무시하는 거죠?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조 부분만 제공을 하는데, 그냥 요것만 물어보세요. 단순하게. 수선 부분 요 8만 원을 조립 부분에 보낼 때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냥 눈으로 봐도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조분께 주고받는 건 무시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니까 반반씩 제공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4만 원이겠죠. 여기 4만 원, 여기도 4만 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총 8만 원을 갖다 놓고 전체 여기는 무시하니까 보조는 무시하니까 전체 80% 중에 전체 80% 중에 지금 조립을 물어왔죠. 조립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니까 4만 원 되는 거죠. 네. 엄청 쉽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꼭 떨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주 한울문은 요거는 단계 배분법이네요. 단계 배분법. 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과 보조부문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지금 여기는 조심할 게 왼쪽이 제조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보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계산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수선 부분에서 자, 여기 수선 부분에서 어디로 보낸 거? 절단 부분에 보낸 거를 구하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먼저 배부했냐면 전력 부분부터 배부한다고 가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전력이 지금 배부할 금액이 20만 원이죠? 자, 요 20만 원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전력 부분이 수선 부분에 100 주고요. 조립에 300 주고 절단에 100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20만 원을 여기만 계산해 보세요. 지금 수선 부분은 자기 자신한테 발생한 게 36만 원이고 전력을 먼저 배부했으니까 전력에서 배부한 그 금액을 합쳐서 배부를 해야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요거 36만 원에다가 전력 부분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야 되는데 자, 그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20만 원 중에 저기 지금 제공 비율이요. 조립에 300, 전력이 조립에 300, 절단에 100, 그다음에 수선에 100 이렇게 줬어요. 그럼 총 500을 준 거죠. 그 중에 100을 수선해 준 겁니다. 그럼 20만 원 중에 이 수선 부분에 제공한 금액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20만 원 곱하기 총 제공한 거는 500입니다. 전체가 500이고 지금 수선해 준 게 100이에요. 100. 5분의 1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5, 4, 20, 4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로 나누면 4만 원. 아니요. 그냥 계산해 볼게요. 200, 000,
곱하기 100 나누기 500. 네, 4만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20만원을 500원 나누고 요 100을 곱해도 똑같죠. 여기가 4만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선 부분이 자기 자신이 지금 36만원이고 또 다른 보조 부분인 전력 부분에서 배부받은 게 4만원이죠.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된다? 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요 40만원을 배부하면 되겠죠. 그럼 40만원을 수선 부분은 지금 어딜 물어봤냐면 절단 부분에 배부될 금액이 얼마냐? 그럼 절단이 여기잖아요. 절단이 여기에요. 그럼 전체 수선은 조립에 10, 절단에 40, 그 다음에 전력에 50을 줬는데 자, 한번 배부한 데는 다시 배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부분만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배부할 거는 40만원이고 요 위에다 쓸게요. 40만원이고 곱하기 자, 지금 제조 부분에 제공한 건 총 50이죠? 자, 50 중에 절단 부분에 40을 줬어요. 그럼 요거 40. 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음, 32만원 나오네요. 32만원. 그래서 수선 부분에서 총 배부할 금액은 총 40만원이었고 그 중에 절단 부분에 50분의 40을 줬으니까 예, 이게 32만원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요거는 좀 단계 배분법인데 조금 공부를 하셔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적용되는 제조 간접 원가와 예정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죠.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분별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하고 하나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부문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해서 그 부문 특성에 맞는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죠. 2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대 배부가 발생한다. 그렇죠. 지금 예정이 실제보다 컸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과대 배부됐다. 실제보다 크면 과대. 예정이 실제보다 적으면 과소 배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3번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은 기계 시간 또는 노동 시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법이 있고 원가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이므로 제조 간접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네, 재료비는요. 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네, 간접 재료비도 있어요. 네. 이 간접 재료비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네, 제조 간접비에 속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네요. 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간접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구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장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